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악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할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려는 회사가 4군데나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적 분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소액 주주들이 반발을 해서 실패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적 분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과연 우리 회사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할이라 그러면은 회사의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 다들 기억하시는 물적 분할, LG화학에서 LG엔솔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이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제가 좀 됐습니다. 물적 분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물적 분할은 나쁜 거고 인적 분할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제도가 특별히 무조건 나쁘다 그럼 그 제도를 없애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어떤 그 자체가 라기보다 내용을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적 분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있으면 A하고 B라는 회사를 두 개를 나눈 겁니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원래 하나의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주식도 갖게 되고 B라는 회사의 주식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OCI 얘기는 나중에 드릴 건데 구조만 살펴보면은 지금 주주가 그 OCI의 주식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OCI하고 OCI 홀딩스라는 회사로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주주는 OCI라는 회사의 주식도 갖게 되고 OCI 홀딩스라는 회사의 주식도 갖게 됩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서 OCI 홀딩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죠. 대주주는 지배력을 높이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회사보다는 지주회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를 가지게 되면 사업회사도 같이 가질 수가 있으니까 대주주는 보통 지배회사를 좋아하고요.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주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업회사를 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회사가 그 회사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배당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주사 같은 경우는 또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서 일반 주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를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새로 생기는 회사와 지주회사의 주식을 모두 다 갖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지주회사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새로 주식을 만들어요. 새로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저 이 새 주식 살 사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주주가 저요! 라고 손을 들고서 제가 돈 대신 사업회사의 주식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주사로 화합회사의 주식을 주게 됩니다. 그럼 대주주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주를 발행했을 때 사업회사 주식을 팔고 받은 지주사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로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자기 돈이 특별히 들어가지 않는데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회사를 좋아하는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증자를 하면서 자 신주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할 때 자기의 사업회사 주식을 팔고 지주사 전환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회사 주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구조를 이렇게 인적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건데 지주사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쪼개서 주식을 나눠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은 지배주주는 지주사 주식을 몰아갖게 되는 거고 일반 주주 같은 경우는 지주사 주식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주사로 전환을 하다 보니 지배주주와의 개인 같은 경우에 이게 대주주죠. 기존 회사의 지분율이 27.01%였는데 존속회사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거의 지분율이 45%로 높아지더라라는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는 27%밖에 지분이 없다가 이 45%로 지분을 확대해서 갖게 되는 거죠. 내용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런 식의 지주사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대주주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연시켜주는 뒤로 미루는 제도가 올해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차 탈락 그러는 대주주는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주총회에서 무려 4건이 있었고 현대백화점까지 하면 5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의 지주사 전환은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했다 그랬는데
그런 인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락이 있었다기보다 개별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다들 아시는 그 현대백화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정지선 회장이 17.09%를 갖고 있고 여기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주주가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건이 굉장히 특이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에 여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그것도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SM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던 거는 얼라인 파트너스, 예를 오스템 임플란트에다가 뭔가 주재안을 하려고 그랬던 거는 뭐 KCGI,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한진칼 같은 경우도 KCGI가 반대표를 들었었죠. 뭔가 기관 투자자들이 손을 들고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외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주 행동을 하려 그러면 주주들이 의견을 내려 그러면은 일단 의결권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결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에 맞게 전문적으로 뭔가 캠페인들을 하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의결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 경우에 손을 들고 제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요.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별다른 잡음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막 언론에 나와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주가 주효손이 얼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에 의견을 모아주시고 이번에 반대표를 같이 행사합시다. 이런 식의 캠페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왜? 기관 투자들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기관 투자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왜 현대백화점에는 그런 기관 투자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신세계랑 비교하면 좀 비싸대요. 기관 투자들이 보기에 밸류에이션을 해서 보통 기관 투자들은 밸류에이션을 해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비싸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더라도 그런 총대를 메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본력이라든지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기관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 양권을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누가 특별히 뭐 나서지도 않는데 개인들이 나서서 부결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부결 요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한무 쇼핑 이라는 이름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대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무쇼핑이라는 이름은 낯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주라면 한무쇼핑의 존재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무쇼핑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냐면은 무역센터 코엑스에다가 쇼핑센터를 짓기 위해서 현대백화점하고 무역협회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엑스에다가 현대백화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건물에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역센터하고 현대백화점하고 둘이 돈을 내서 합작회사를 만들고 무역센터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한무쇼핑은 1998년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만들었고요. 2002년에 목동점, 2010년에 킨텍스점, 2012년에 충청점을 지었고 2015년에 김포, 2020년에 남양주에 아울렛을 오픈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가 무역센터점, 목동점, 킨텍스점, 김포, 남양주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알짜예요. 그 현대백화점의 상위 5개의 점포를 보면은 판교점, 본점, 무역센터점, 더현대, 목동점이 있는데 3위와 5위가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한무쇼핑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무쇼핑의 영업이익은 2017년에 1,309억 원에서 2018년 1,254억, 2021년에 1,185억 원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20%가 넘는 알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배당도 되게 많이 합니다. 2016년에 한 주당 한 1,000원 정도 배당을 하다가 이걸 꾸준하게 올려서 2020년에는 2,350원으로 2배가 넘는 어떤 배당이 늘어나게 됐고요. 배당률도 이익의 무려 45%를 배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무쇼핑이 이제 현대백화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경영관리 수수료라는 걸 내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영관리하는데 좀 한무쇼핑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현대백화점에 줍니다. 그래서 배당하고 경영관리 수수료를 더하면 현대백화점 전체 이익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알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주주들이 반발했던 이유가 뭔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를 전환하게 되면은 현대백화점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 현대백화점 지주가 있으면 현대백화점하고 그냥 둘을 그냥 나누는 게 일반적인 인적 분할로 지주사 전환이에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특이하게 한무쇼핑을 지주사가 가져가고 현대백화점을 따로 뒀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지주사 주식을 선호하고 일반 개인들은 현대백화점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은 현대백화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비율이 높고 대주주는 현대백화점 홀딩스 지주사 주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한무쇼핑이라는 알짜 회사를 지주사 밑으로 가져갔다 라고 본다면 현대백화점 주식을 가지고 싶은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짜 자회사인 한무쇼핑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로 가져가냐라는 것에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사업을 몰았던 그런 게 아니라 지주 밑으로 한무쇼핑을 따로 빼놓다 보니까 개인주주들이 이건 안 된다. 우리 알짜 자회사인 한무쇼핑을 왜 지주사가 가져가냐. 현대백화점 밑에 둬라라고 해서 이거를 반대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했던 건 아니고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도 이번에 그 지배구조 개편에 그 승인을 해주시면 분할 전에 현대백화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당 총액이 24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주 주식 따로 사업회사 주식 따로 했으니까 회사가 주식이 두 개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쪼개지더라도 작년에 드렸던 현대백화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 240억 원은 무조건 유지를 해드릴게요. 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은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지주사 주식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주사 주식을 받게 되는 거하고 현대백화점 배당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전보다 양쪽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전보다 무려 60%나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할 거예요. 이 안건 통과시켜 주시면 무려 60%나 많은 배당금을 드릴 겁니다. 단 조건은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주주들은 배당 좀 주는 건 됐고 우리 그 한무쇼핑 가져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백화점은 여기서 왜 그럼 이런 식의 것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현금 창출이 뛰어난 한무쇼핑의 기업 가치가 현대백화점 주가에 별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회사 안에 한무쇼핑이라는 알짜 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걸 따로 떼어내면 한무쇼핑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같이 있을 때와 한무쇼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놓고 해서 보면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네?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올라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주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오케이, 한무쇼핑을 나눠서 이게 더 좋은 회사라는 거를 또 부각시킨다는 건 좋은데 그래봐야 지주가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사업회사가 좋은데 지주사는 분명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거고 그럼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아지는 한무쇼핑을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라는 것들이 주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꾀했던 거는 한무쇼핑을 통해서 신유통 플랫폼 신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울렛이라든지 복합 쇼핑몰 같은 거를 여기 지주 밑으로 해서 지주회사 밑에서 요 한무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개념의 복합몰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사업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주주들은 안 된다. 한무쇼핑을 백화점에서 빼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누가 주도를 해서 한 것도 아닌데 개인들이 반발을 해서 주주총회를 뒤집었던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현대백화점이 설명을 한 대로 이거를 복합 쇼핑몰 신플랫폼하고 백화점을 분할을 함으로써 두 회사 주식을 더 가지고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주식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현대백화점의 어떤 경영진이 내놓은 의견인데 개인 주주들은 아니 뭐 그거는 모르겠고 한무쇼핑 빼는 건 안 돼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니네 뭐 장밋빛 미래를 그려놓긴 했지만 결국은 한무쇼핑 대주주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죠. 둘 중에 누가 얘기가 맞을까요?
정말 그 현대백화점의 경영진들은 이 한무 쇼핑을 분리를 해서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로 보내려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진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영진 이사회 최대 주주와 개인 소수 주주들과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영진이 얘기하는 기업 가치 극대화의 방향이 진짜 모든 주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서 결국은 대주주가 이익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서 불신이 생기면 이 대주주와 경영진이 뭐라고 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당장 내부에 있던 알짜 자산을 빼가는 걸 절대 개인주들이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뭐 어떤 기관 투자자나 뭐 국민연금이나 이렇게 전문적이고 자금력이 많은 데가 나서서 막 캠페인하고 뭐 의결 언론 막 취재에 응해서 뭐 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개인 주주들의 어떤 의견만으로도 이렇게 지주사 한 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4군데가 더 있어요. OCI, 대한제강, 이수화학, 조선내화. 여기가 상반기 중에 이 4개 회사가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지주사 전환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사주가 많은 경우에 그 자사주를 지주사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는 지배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원래 구조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지는 측면 그리고 자사주 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자사주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좀 달라지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현대백화점의 사례처럼 정말 이 회사들을 어떻게 나눈 것이냐라는 개별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무조건 나쁘다, 물적 분할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구조적인 문제에서의 지배력 이 변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요거는 어느 인적 분할에서나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 개별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얘를 쪼갰고 왜 쪼갰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개별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OCI에서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와 개별 회사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주사 OCI 홀딩스를 두고 사업 부문에 베이직 케미칼, 기초 소재와 카본 소재를 하는 OCI 사업회사를 따로 분리를 하게 되는 이런 인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왜 당신들은 여기서 인적 분할을 좀 하려고 그래요?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우연 부회장 등의 지분율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22%에서 29%로 7%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도 뭐 이게 9%가 뭐 대단히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주주는 어쨌든 자기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지분율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국제강도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하는데 장세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금 현재 한 26.28%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주사 전환을 하고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무려 83%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자기가 이제 지분율을 올리려면 회사 주식을 막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을 하는 것만으로도 26%에서 지분율이 83%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주주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자사주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또 좀 자사주 마법을 통해서 지배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OCI 같은 경우도 자사주가 약 30만 주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원래 가지고 옛날 자사주가 있었거든요. OCI가. 근데 옛날에 금호석유하고 주식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OCI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금호석유 주고 금호석유가 가지고 있던 자기네 자사주를 OCI에 주고 이게 사업 협력을 하면서 이른바 주식 수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가 없었는데 작년 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외부 증권사에다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사주를 사라 그랬다가 요걸 조금 사다가 연말에 조금 사다가 이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미공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 말에 신탁 계약을 종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서 사놨던 자사주가 일부 좀 있습니다. 근데 30만 주 정도가 약간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자사주 마법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주사 전환을 할 때 대주주 지분율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가지고 볼 수 있는 효과가 좀 큰 경우 이거 대주주가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OCI에선 그게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OCI는 이거를 왜 하려고 할까라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OCI가 그 태양광 소재 이른바 폴리실리콘을 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하는 회사는 맞는데 그 효과를 보니까 이게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OCI 주가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으면 와 올랐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 좋으면 와 안 좋았다가. 그래서 이게 그 2022년 말쯤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쫙 올라갔다 쫙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OCI도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OCI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아니 자기네가 2022년에 매출이 4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1조 이익률이 20%가 나왔는데 이 정도 최대 실적을 냈는데 PER이 2.4배밖에 안 된다. 2.4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OCI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 중에 폴리실리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다른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기초 소재, 카본 소재, 부동산 개발 아니면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를 폴리실리콘 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오면 쫙 올랐다가 폴리실리콘 가격 쫙 뜨면 안 떨어졌다가. 근데 또 이게 폴리실리콘만 하는 회사가 또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복합기업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폴리실리콘 회사들은 뭐 PER이 한 5배씩은 되고 큰 데는 7배 이렇게 되는데 OCI는 2.43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거는 자기네 원래 모태 사업인 반도체 배터리 소재 분야도 굉장히 탄탄하고 기본화학과 카본 소재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있는 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주가를 좀 올리려면은 정상적으로 밸류에이션 받기 위해서 이걸 나눠서 따로따로 두면 좀 더 가격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는 화학 분야는 한 PER 6배, 폴리실리콘은 한 5배, 에너지 솔루션 한 8배 정도 그 정도 기업 가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PER이 2.4배밖에 안 되는데 이 나머지 분야가 6배, 5배, 8배 해가지고 그래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쉽게 해가지고 뭐 5배 받는다. 그러면은 PER 2.4배 하다 5배가 되면은 주가는 2배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OCI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자기 회사의 기업 가치가 폴리실리콘 가격에 너무 연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회사를 분할을 해서 그 개별 사업부별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따로따로 존재함으로써 여기는 이 사업들을 이런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기업 가치를 투명하게 계산해서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주사 전환을 하는 목적이 진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건지 이게 대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똑같은 사안을 보고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신뢰감을 주면서 경영을 해왔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적 분할로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그 대주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일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배력의 변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걸 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더 받게 돼요. 사실 그 기업 가치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진짜 이사회와 경영자가 진정성 있게 우리의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주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진정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회나 경영자가 이런 계획을 짜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걸 짜겠어라는 기대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이거 좀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부합하는 그런 경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여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주사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런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단순히 내가 보여주는 그림, 내가 그리는 청사진 그리고 나를 무조건 따라라라는 것으로는 이런 식의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서도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인적분할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